자, 두 번째. 조합원님들 설계 너무 마음에 안 드시죠? 예, 저도 설계가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 설계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이 현재 나온 설계에 대해서 어떤 의견 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설계가 이렇게 나올지. 대거 큰 평수들이 다 남향 쪽으로 배치가 돼서 시티뷰를 바라보게 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로 2-2 구역과 나중에 60층 올라오는 부전역과 간섭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 입지 같으면 부전역이 국가기관 복합 한승센터로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입지가 있는데 그 지하가 연결되는 것을 예전에 설명회를 통해서 올 6월 달인가요? 설명회 하니까 조합장님 그러시대요. 왜 지하가 부전역과 연결이 안 됩니까? 하니까 노숙자들이 들어올까 봐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어이없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설계에 대한 문제는 없는가? 그리고 변경해야 되고 해야 될 문제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계도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설계도 지금 여러분들 그 설계 개요 변경, 설계 개요 변경도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인가사항입니다. 조합 설립 시에 그 인가사항이었어요. 조합 설립 시의 인가사항의 변경은 보니까 도정법, 도시정비법 35조 2항이네요. 35조 2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도 조합 설립 인가사항이고, 이 인가사항의 변경은 인가사항의 변경은 도정법 35조 제5항에 의해서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어요. 있고 의결하고 35조 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이런 도정법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총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게 도정법 45조 1항 제13호네요. 1항 13호고 동법 시행령 42조 1항 제3호입니다. 이것도 설계 개요의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된다. 두 군데에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군데는 뭐 이게 한 군데만 나오더라도 총회 의결 사항이죠. 근데 두 군데, 제가 볼 때는 두 군데에 나옵니다. 두 군데 나오는데 이걸 거치지 않고 인상하는 설계비 인상한 안건만 1호 안건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이 설계가 우리가 일단 이게 마음에 드느냐, 이게 이 설계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를 일단 먼저 조합원들이 물어서 의견 수렴해서 결정을 하고 나서 인상을 시키든지, 이제 그런 과정 없이 돈만 올리는, 그럼 설계는 확정을 시켰는데 이거는 우리 조합원들이 의견을 수렴하는 게 조합장이 결정한 거예요. 조합장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설계의 마음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옆에 어디 가린다, 다음에 분양 미분양의 우려까지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설계업체하고 계약을 한 업체 이외의 또 그 업체명이 나옵니다. 다른 업체에 대한 또 업무 지원비가 인상 그 이유에 들어있어요. 들어있는데 회사에서 이제 그 조합에다가 인상을 금액을 얼마 했습니까? 한 30억 정도 했죠. 60매덕에서 90매덕을 했는데 30억 정도 했는데 약 40 한 몇 프로 인상됩니다. 근데 인상 이유가 세 가지예요. 뭐 네 번에 걸쳐서 뭐 심의하고 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다른 업체로부터 업무 지원을 받았다. 그죠? 세 번째는 뭐 평수가 늘어났다. 뭐 그거는 뭐 집일대로 치더라도 두 번째 있는 다른 업체의 업무 지원을 받았는데 거기 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업체의 업무 지원을 받게 되면 그럼
자기들이 예? 자기들 돈으로 해야죠. 아, 그렇죠. 그게 왜 우리가 그걸 줘야 됩니까? 우리 계약을 할 때 설계사하고 그 업체하고 한 것도 자기들 책임하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해야 되지. 왜 우리가 그걸 줘야 됩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회사에서 조합 앞으로 정식 문서를 냈어요. 인상에 정식을 떼었다는 것은 조합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지 않나, 저는 감사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합에서 거기에 대한 인정한 어떤 계약서라든지 그게 전혀 정보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조합장이 독자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했든지 계약을 맺었든지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렇게 정식으로 문서에 넣어서 요청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사실이 없다면 이걸 그 내용에서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상 신청을 하더라도 그거는 이 부분을 빼라 해서 디스카운트 하든지 이런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조합장은, 여러분들 조합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총회 자리라든지 다른 자리 시간 있을 때마다 설계비 인상해 줘야 된다고 조합장이 설계 회사 사장을 대신해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그런 홍보까지 하는 것 멘트 안 들었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이 건도 감사로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계약이기 때문에 총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설계 그 계약서 뭐 설계 금액 인상권이죠. 또 하나 문제가, 우리가 총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결의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이 건은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돼야 통과되는 걸로, 그래 저는 해석이 됩니다. 대법원 판결도 뭐 그렇게 나와 있었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안건은 3분의 2에 미달합니다. 미달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하자로 인해서 뭐 다른 하자를 제끼 올리다 하더라도 이 건은 총회에서 3분의 2가 미달되어 있기 때문에 안건이 부결됐는데 그걸 감사로서 조합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내용 정리도 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합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다, 넌 뭐 불법이 아니다는 식으로 하면서 경비까지 집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설계비 증액은 이렇게 이제 뭐 절차를 또 위반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수렴이 몇 번씩이 되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집이고, 또 이게 나중에 분양하는 것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근데 단 한 번도 공청회를 열거나 조합원들에게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한 번도 거치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설계되는지를 몰랐고 어떤 평형으로 이루어지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설계비까지 한꺼번에 30몇 억이 올라가는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임시총회에서 사업 시행인가를 하기 위한 우리 조합원들이 그렇게 염원하고 조바심이 났던 사업 시행인가를 빌미로 이렇게 비용이 막대하게 정비사업비가 올라가고 설계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근데 사업 시행인가 빨리 가자, 그 욕심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바심에 우리가 모든 비용을 이렇게 다 내주게 된 것 같습니다. 검토하지 않고 또 한 번도 검증해 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채로 그냥 서명결의서에 도장을 찍어주고 동그라미를 쳐주고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합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곱씹어 주셔야 합니다. 얼마든지 사업 부분은 변경될 수 있고 그 계획들은 다시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부터라도 사업비나 설계비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그런 비용들이 줄어들고 수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설계비에 대한 변경, 조합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변호사님, 이게 합당한 절차가 되는 것입니까? 설계 개요는 조합 설립 동의서에서부터 기재사항으로 나오는 그런 재개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가 바뀌면 당연히 그거에 기초해서 공사비가 연동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바꾸면서 결국 공사비가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된 것 같고 이렇게 되면 결국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결되는 사항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결국 이제 조합원 총의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설계 변경은 이미 됐다고 확정해버리고 바로 통과돼서 그거에 기초한 공사비 증액을 바로 안건으로 넣어서 그것도 과반수로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면 결국 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요건이 불충족돼서 소송, 분쟁의 여지만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조합장님과 조합 집행부와 우리 의구심을 가지는 조합원들 간에 소통을 해서 이게 내용이 어떤지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 조합원들이 원하는 그런 설계 변경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거를 허심탄회하게 의논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문제로 바로 돌입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의 조언대로 조합장님, 이 설계는 정말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조합장님께서도 사실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설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조합원들 다 몰랐습니다. 근데 조합장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어떤 사항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 내용 보시면 자, 이거 부산시에서 조합장님이 그렇게 자랑하는 끝장 토론에서 만들어진 우리 촉진구역 상황에서의 모형도입니다. 예? 이 모형도 보시면 우리 구역과 바로 뒤 2-2 구역이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를 간섭하고 있습니다. 설명의 자료에서 최대한 프라이버시 보장되는 것처럼 하시기 위해서 이게 자료를 그림으로 꾸며 주셨는데 이거 부산시에서 조합장님 끝장 토론 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구역과 2-2 구역이 밀접하는 내용, 그다음에 바로 부전역에 60층의 숙박시설, 영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105동, 104동 다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어날 여지들이 큽니다. 제가 올 3월 달까지 해운대 제니스 60층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7년 반 동안 미분양이 있었습니다. 10%가 넘는. 그래서 전세 분양을 4년을 넘게 또 하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층 아파트에 수십억씩, 수억씩, 십몇억씩 내고 들어오는 그 아파트에 서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다고 그 동들은 분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세 분양으로 돌렸고 최근에 이제 막 부산에서 해운대 쪽에 미친 듯이 집값이 뛰는 바람에 이제야 7년 반이 넘어서 이제 8년째 미분양이 해소되었답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란 법 있습니까? 제발 이런 내용들 가지고 조감도도 만들고 모형도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설계에 대한 내용 다시 잡아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이런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20억씩 30억씩 이제 들고 들어와야 되는 땅값이 올라가지고요. 그렇게 돼야 되는 우리 아파트가 되는데 수십억씩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조만건이 방해받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된다면 거기 분양되겠습니까? 정말 회피만 하지 마시고 변명만 하지 마시고 이 설계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모든 조합원들이 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한번 소통의 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박동훈 조합장님 건의드립니다. 아까처럼 도망가시면 조합원들이 소통하자고 시간 내고 돈 내고 해서 찾아왔는데 아까처럼 도망가시면 조합장님 별명이 주랭랑이 되십니다. 그러시면 안 되시고요. 어떤 일이 있으셔도 함께 하시려고 하고 해명하시려고 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야죠. 그게 조합장의 할 일이고 조합원들에게 월급 받고 일하는 위임받아서 일하는 사람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합장님이 소통 조합장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조합원들의 제안을 받고 왔는데요. 첫째, 우리 조합 공식 밴드
저를 얼마 전에 쫓아내셨죠. 조합에서 일하는 것에 딴지 건다고. 딴지 거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가자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광퇴시키시면 안 돼요. 조합원들은 조합의 주인입니다.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업자잖아요. 이 조합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사업이 잘 가도록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쫓아내시면 안 됩니다. 상근이사님, 김은주 상근이사님 아셨죠? 운영자시니까 명심해 주십시오. 카페에도 우리 조합은 270명 등록돼 있는데 왜 120명, 150명밖에는 등록이 안 됩니까? 몇 개월째 가입 신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십 명이. 그러니까 제발 내일 당장 다 가입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가입 안 한 분도 찾아서 연락해가지고 가입하라고 독려해 주셔야지. 그게 상근이사가 할 일이고 조합장이 할 일입니다. 그래야 소통조합장, 소통상근이사가 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합장의 소통 방식은 설명에 개최하는 거다. 소식지 보내는 거다. 소식지도 몇 번 빼먹으신 거 아십니까? 그 도정법 위반 사항입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회의를 100몇십 번 했다. 협력업체하고 소통하시면 뭐 하십니까? 조합원들이 그건 모르는데. 조합원들에게 소통을 하셔야죠. 조합장이 원하는 방식대로 설명회 하고 소식지 보내고 협력업체하고 수백 번을 모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조합원이 원하는 소통 방식이 아닙니다. 조합원이 원하는 소통 방식은 이런 유튜브로도 또 소식을 전하시고 또 건건이 조합원들이 찾아갈 때마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또 저같이 의문 나오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의사개진을 하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 주시고 모든 자료들을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즉시 날짜 10월까지 딱 맞춰서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정보공개를 해 주시고 모든 계약서들 다 오픈하시고 그 계약의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인지 저희가 다 알 수 있도록 설명도 해주시고 그게 소통이시죠. 그래서 밴드에서 카페에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모든 부분에서 소통을 잘 해주시는 박동훈 조합장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은 요 정도까지 앞으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다음부터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끝장 토론을 위해서 오늘 한 1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 5시간 다 됐네요. 그 시간 동안 함께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감사님 그리고 최진욱 변호사님 마지막 인사말 하시고 오늘 2부 유튜브 끝장 토론은 여기서 후속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십시오. 조합원 여러분, 저는 조합 감사로서 해임이 됐었죠. 지금 조합장을 통해서 해임이 돼 여러분이 또 저를 또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총회에서 제가 특별한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스스로 제가 부끄러운 일을 한 적도 없고요. 저는 조합 감사의 직무를 충실히 여러분을 대신해서 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저를 해임을 시켰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해임이 부당해서 제가 문제를 삼으려 했는데 사실 별 실익이 없고 조합 사업이 또 늦어질 그걸 빌미로 해서 늦어진다는 또 핑계거리가 나올 거 없고 이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감사 해임 및 직무정지 안건을 넣어가지고 지금 제가 뒤에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안건이 지금 이사회 대의원회까지 통과돼서 그 안건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도정법의 위반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하지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 이런 일을 우리 조합장이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면서 그게 끝이지 않았어요. 이진건설이라고 여러분 저는 잘 모르는 회사입니다만은 이진건설이라는 데를 이진건설이라는 데가 우리 조합에 조합 사업을 방해하는 이진건설이 들어와서 우리 조합 물건을 무차별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매수하고 조합을 우리가 이 파기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도 안 되는데 거기에 조합 감사 임원 특히
제가 앞잡이다는 식의 정기총회에서 발언이 있었죠. 속기록 서로 뭐 명예훼손이네요. 사실은 그 명예훼손입니다. 우리 감사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고 그러고 제가 여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손을 들었지만 발언권도 주잖아. 옳게 주지도 않았잖아요. 제가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내가 조합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실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조합장은 여러분들한테는 잘합니다. 가식적이죠. 그런데 사실을 파고 보면 감사로서 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보고서를 장문의 감사 보고서를 2번에 걸쳐서 3월달과 5월달에 써서 이걸 대의원에 소집해서 대의원에 보고까지 했어요. 여러분들 제 감사 보고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현재 조합장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감사 보고서를 썼다고 그 부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거 엉터리라고. 인정 안 합니다. 불법한 거 없대요. 계속 그런 식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걸 소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정정당당하면 같이 감사가 궁금한 거 물어보면 대답해주고 해야 되는데 감사가 감사 자료를 달라면 잘 안 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정보 공개 요청을 합니다. 제가. 그런데 조합장은 뭐라 합니까? 감사가 너무너무 많은 자리에 복사해달라 해가지고 일을 못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감사가 정당하게 자료에 대한 접근권이 있잖아요. 접근이고 그걸 봐야 되는데 보여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 공개 요청합니다. 근데 또 뭐랍니까? 그 정보 공개 요청하는데 수수료 달라요. 수수료. 제가 공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대신해서. 그게 무슨 수수료가 필요합니까? 이런 터무니없는 짓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일을 하는 겁니다. 조합장을 보고 감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대신해 하는 거기 때문에 감사의 직무에 더욱더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그 조합 사무실도 같이 가보고 또 이렇게 장시간 그 위원장님과 감사님과 앉아서 우리 2-1구역 현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해보고 법률적인 조언도 드리면서 어느 정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재개발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쟁점이 항상 현안으로 떠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앞으로도 항상 요청이 있을 때마다 즉시에 즉각적으로 가장 유효적절한 법률적인 자문을 드려서 어쨌든 우리 조합 사업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감사님 또 최진욱 변호사님 그리고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장 노재범 이렇게 조합원님들과 만나게 되고 인사를 드리고 조합원님들의 의문점을 한번 우리끼리라도 한번 소통을 해봤습니다. 우리 조합과 소통할 수 있는 날이 꼭 찾아오길 바랍니다. 조합장님, 우리는 조합장님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조합 사업이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세세한 내용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조합장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도망가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다. 자, 우리 바세이는 이렇게 조합이 바로 세워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합장을 해임한다거나 또 누구를 쫓아낸다거나 이런 데에 관심이 없습니다. 조합이 바로 세워지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조합원들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업이 조합원들의 이익이 되는데 우리 조합 바로 세우기 추진위원회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